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추억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가 다시 꺼내고 싶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최은영도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중년 여성 은영은 어느 날 우편함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테두리에 고급 호텔 로고까지 새겨진 화려한 초대장이었지요. 발신인을 확인해보니 고등학교 동창회 준비위원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은 은영에게 달콤함보다는 쓰라림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반에서 늘 주목받던 장미라와 오수지는 성적도 괜찮고 집안 형편도 좋아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동시에 자신들보다 약한 친구들을 은근히 괴롭히며 서열을 나누는데 익숙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 지나가거나 수업 중에 뒤에서 종이 뭉치를 던지고 급식실에서는 음식 쏟는 장난을 치면서 비웃던 그 얼굴들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났습니다. 은영에게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 아니라 매일을 버텨내야 하는 전쟁터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초대장을 손에 쥐인 순간 기쁨보다 두려움이 먼저 몰려왔던 것입니다. 혹시 그 애들도 온다면 어떡하지? 또 예전처럼 무시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장을 펼쳐 보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산 마린 호텔 연회장에서 토요일 오후 6시에 동창회가 열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문구만 보더라도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상당히 공을 들인 대규모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초대장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쉰 은영은 저녁 식탁에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해병대에서 복무하는 부사관이었는데 계급은 높지 않았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은영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다녀오는 것도 좋겠지.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 괜히 마음만 다칠 수도 있잖아. 남편도 아내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기에 쉽게 긍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은영이 교복을 입고 집에 돌아와 울먹이던 얼굴. 학교 가기 싫다고 중얼대던 목소리를 그는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은영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이제는 예전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나. 가보고 싶어. 그 말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은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견뎌내며 홀로 살아남아야 했던 청춘. 해병대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남편과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더 이상 약한 소녀가 아니게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난 변했어. 이젠 주눅 들지 않아. 보여줄 거야. 달라진 나를.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은영은 결국 준비위원회에 전화를 걸어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반갑고 따뜻했습니다. 와, 은영아, 너도 온다니 정말 좋다. 그날 꼭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이상하게도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 은영은 마음을 다잡으며 지냈습니다. 출근길 버스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너 이상은 숨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속에는 단순히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와 마침내 맞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창회 전날 밤, 은영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우아한 원피스를 고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달라진 나를 보여주자. 창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20해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상처. 이제는 마침내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은영은 아침부터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하루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세수와 화장을 마친 뒤 전날 고른 원피스를 다시 한번 꺼내 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기품 있는 디자인. 마치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는 갑옷 같았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모습을 살피던 은영은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소심하고 주눅든 소녀가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은 긴장으로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부산 마린 호텔은 시내 중심계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웅장한 외관과 화려한 넌사인이었고 정문 앞에는 이미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은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호텔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번쩍거렸고 천장에 걸린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눈부시게 빛나며 사람들을 환영하듯이 반짝였습니다. 로비 곳곳에는 향기로운 꽃 장식과 은은하게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이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연 회장이 있는 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얼굴들. 특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과의 재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 문이 열리자 이미 많은 동창들이 도착해 있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와 환한 인사말이 오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심하게 꾸며진 테이블 세팅은 마치 결혼식장 못지않게 호화로웠습니다. 은영은 잠시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영아, 너 맞지, 야. 정말 오랜만이다.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는 이는 고등학교 시절 몇 안 되는 따뜻한 친구였던 한지은이었습니다. 은영은 눈시울이 순간 뜨거워졌습니다. 괴롭힘 속에서도 언제나 곁을 지켜주었던 단 한 명의 친구였으니까요. 지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너도 예전보다 훨씬 멋져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잠시 후 지은과 함께 자리를 찾아 앉으며 은영은 연 회장 전체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금세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참석자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었고 대화의 주제가 유난히 비슷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중령으로 진급했거든. 부대에서도 축하 자리가 있었어? 아유, 대령 부인 모임에 나갔는데 다들 정말 대단하더라니까. 작년에만 이사를 3번이나 했는데 이제는 좀 안정됐지 뭐. 순간 은영은 이 자리가 단순한 고등학교 동창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옛 추억을 나누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해병대 장교나 부사관의 아내들로 구성된 모임이었던 겁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남편의 계급과 부대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고 은영은 낯선 서열 의식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잊고 싶었던 이름들이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했던 애. 아니야 고개를 돌리니 장미라와 오수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건방진 미소와 과장된 몸짓, 값비싼 브랜드 옷과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모습은 2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미라야, 수진아, 오랜만이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며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복도에서 일부러 밀치던 손길, 교실 뒤편에서 날아오던 종이뭉치, 급식실에서 흘리던 비웃음,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너도 여기 왔다는 건 남편이 해병대에 있나 보네. 미라가 묻자 은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부사관이야. 그러자 미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부사관. 그렇구나. 우리 남편은 준장인데 벌써 몇 년째 그 자리에 있거든. 수진도 거들며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 남편은 대령이야. 내년에 진급 예정이지. 사실 이런 모임에 오면 계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우월감이 묻어 있었고 은영을 향한 미묘한 경멸의 기색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학창 시절의 괴롭힘이 다른 모습으로 재현되는 순간 같았습니다. 은영은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성적과 집안 배경으로 사람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남편의 계급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주눅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며 대화를 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흐르며 연 회장은 본격적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준비위원 중 한 명이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친애하는 동창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특히 해병대라는 특별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 더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은영은 직감했습니다. 이 동창회는 단순한 동창 모임이 아니라 애초부터 해병대와 관련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획된 자리였다는 사실을요. 초대장이 그렇게 화려했던 이유도, 호텔까지 빌려 연회를 준비했던 이유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자기소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이름과 남편의 소속 부대, 계급을 말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를 즐기며 서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라입니다. 제 남편은 해병대 수색대에서 근무하는 준장이에요. 순간 연 회장 안에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오수진입니다. 남편은 대령으로 내년에 진급 예정이에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랑이 가득했고 주변에서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뒤로 갈수록 분위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을수록 더 큰 박수와 관심이 쏟아졌고 낮을수록 점점 작아지고 형식적인 반응만 남았습니다. 마침내 은영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특히 미라와 수지는 비웃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침착하게 말했다. 제 남편은 해병대 부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간 연 회장 분위기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이어서 터져 나온 박수는 앞선 환호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작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미라와 수진이 앉은 테이블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은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굳은 결심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의 비웃음에 눈물이 고였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또렷이 되뇌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연 회장 안의 분위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묘해졌습니다. 형식적인 자기소개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시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이어갔는데 은영은 그 속에서 분명한 구분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앙의 가장 좋은 테이블에는 장미라와 오수진을 비롯해 장군이나 대령급의 부인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은영과 지은이 앉아 있는 구석진 테이블은 주로 부사관이나 하급장교의 아내들이었고 그 대화마저도 소극적이고 위축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은영은 순간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성적이 좋거나 집안이 부유한 아이들만 따로 모여다니며 우월감을 드러냈고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늘 주변부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는데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와인잔을 손에 든 장미라가 은영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한잔 해야지. 말은 친근하게 들렸지만 그 속에 감춰진 의도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은영은 차분히 잔을 들어 건배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대화의 화살을 곧장 은영에게 겨눴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하다. 너 같은 애가 해병대 부인이 될 줄은 몰랐어.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소심했는데 사람은 변하긴 변하는구나. 오수진도 곧 합류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맞아. 근데 부사관 부인으로 사는 건 솔직히 힘들지 않아. 월급도 적고 진급도 한계가 있고 우리는 다행히 남편들이 높은 자리라 대접을 받는 편인데 너는 좀 다르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컸고 주변의 시선이 슬그머니 은영을 향했습니다. 은영의 손가락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는 건 누구나 힘들지. 하지만 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그러나 미라와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당당해진 것 같네. 고등학교 땐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아무 말도 못했잖아. 울기만 하고 말이지. 그거 기억나. 수진의 말에 주위에서 킥킥 웃는 소리도 흘러나왔습니다. 은영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는 달라. 나는 더 이상 그때의 내가 아니야.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그들의 비아냥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이 중간에 몇 번이나 대화를 끊으려 했지만 미라와 수지는 아예 무시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빠져 있어.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결국 지은은 씁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영은 그들의 끝없는 조롱에 속이 쓰렸지만 얼굴에는 담담한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연 회장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즈음 갑자기 문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늦게 도착한 동창이 있나 싶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문 쪽으로 향하더니 금세 연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은영도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은 해병대 장교 여러 명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중 맨 앞에 선 인물의 어깨에는 무려 별 3개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중장, 즉 삼성 장군이었습니다. 연회장 안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군과 함께 들어온 이들도 준장과 대령 등 고위급 장교들이었으니 분위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라와 수진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들의 남편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중장 앞에서는 한참 아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준장 남편을 자랑하던 미라는 눈치를 보며 허둥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곧 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중장이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곧장 은영이 앉은 테이블 쪽으로 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모두가 의아한 눈길을 보냈습니다. 부사관 부인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 왜 중장이 향하는 걸까? 은영 역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과 어떤 인연이 있던 인물인가 싶어 자세히 얼굴을 살펴보자 문득 낯이 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중장이 은영 앞에 서더니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오셨군요. 대장님, 연회장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이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진 채 눈을 크게 뜨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순간 은영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두려움, 분노, 억울함, 그리고 드디어 때가 왔다는 강한 해방감까지. 미라와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고 다른 동창들 역시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은영이 사실은 해병대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은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가 지켜보는 가운데 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자세로 중장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연회장 공기는 바늘 하나 떨어져도 소리가 날 만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은영과 중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장은 은영 앞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존경심을 드러냈고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상급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태도였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뇌리에는 하나의 의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대체 은영은 누구인가? 왜 중장이 그녀에게 그렇게 존중을 보이는 걸까? 장미라와 오수진은 얼굴이 창백해져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영을 부사관 부인이라며 비웃었던 자신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시해온 은영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떠오른 순간 두 사람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장은 은영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속에서 드러난 존칭과 태도만으로도 은영이 단순한 군인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차례로 은영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은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 중앙을 향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자 모든 시선이 따라 움직였고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단순히 옛 추억을 나누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이 자리에 몇몇 사람들로부터 겪었던 아픈 기억을 정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순간 연 회장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대부분의 동창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 놀란 표정이었고, 장미라와 오수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영은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가던 일. 수업 시간에 뒤에서 종이 뭉치를 던지던 일. 급식실에서 일부러 음식을 흘리게 만들던 일. 여러분에겐 그저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평생의 상처였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며 은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몇몇은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을 떠올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은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그 일들 때문에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려웠고 밤마다 울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편의 계급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려 합니다. 2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장미라와 오수진은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이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저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은영은 이어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부모님의 교통사고로 큰 상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딛고 해병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능력을 증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실려 있었고 사람들은 차츰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지금 해병대 본부에서 전략과 인사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장교들의 진급과 보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본 그 장군님들이 저를 존중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연 회장 안에서 놀라움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군인이라 존중받는 게 아니라 은영 자신이 직접 해병대 내에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라와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깨닫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은 떨리고 입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연 회장 안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은영을 향해 비웃음을 흘리던 사람들은 이제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뒤집히는 극적인 순간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은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미라와 오수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당당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위 사람들 역시 이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후 은영은 결연한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누군가를 계급이나 배경으로 무시하지 마세요. 진정한 품격은 남편의 계급이 아니라 자신의 인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 연 회장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고 모든 시선은 은영과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연 회장은 무겁게 가라앉은 정적 속에서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방금 전 은영이 던진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마치 판결문 같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명의 동창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들의 태도를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미라와 오수진은 이미 얼굴빛이 창백해져 있었고 송근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은영을 무시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죄 지은 아이처럼 눈을 피하며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은영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영아? 아니, 최 대장님, 그땐 우리가 어려서 철없었어.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그러더니 그녀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와인잔이 덜컥 손에서 떨어져 카펫 위로 굴러갔지만 그녀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연 회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병대 준장의 아내가 한 동창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건 그 자체로 충격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오수진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미라 옆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기 시작했습니다. 은영아, 아니, 최 대장님? 제발. 우리 잘못했어. 그땐 정말 몰라서 그랬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두 사람의 모습은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계급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던 이들이 이제는 은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변할 줄이야. 아까 그 오만한 태도는 어디로 간 거지? 은영은 잠시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20년 전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복도에서 밀쳐졌던 순간, 교실 뒤에서 들려오던 비웃음, 집에 돌아와 이불 속에서 몰래 울던 밤들, 그 모든 기억이 지금 눈앞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의 모습과 겹쳐지며 뒤엉켰습니다. 분노와 해방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은 나에게는 지옥이었어. 매일 학교에 가는 게 두려웠고 사람들 앞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 그런데 오늘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당신들을 보니 참 아이러니하네. 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단순히 복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야. 내가 겪었던 상처를 이제는 정의로 바꾸고 싶어서 왔어. 해병대에서 내가 배운 건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책임과 공정함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에게도 분명히 말하겠어.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흐느끼며 말했다. 제발, 우리 남편들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아줘.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 우리 때문에 그들의 군 생활이 망가지는 건 너무 두려워.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습니다. 그래, 제발 남편들은 봐줘.
잘못한 건 우리야. 은영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20년 전의 은영이었다면 이 순간을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무릎 꿇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통쾌하게 웃고 남편들의 앞날까지 위협하며 복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은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을 지는 위치에 서 있는 지도자였고 그만큼 냉철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은영은 다시 눈을 뜨고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의 남편에 대해서는 내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하지 않겠다. 해병대에서의 평가는 공정하게, 원칙대로 할 거야. 하지만 당신들 자신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보여준 행동은 분명 잘못이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태도였어. 그래서 앞으로 해병대 부인 모임에서 당신들의 활동은 제한될 거야. 그리고 다른 부인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야. 순간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은영의 한마디 한마디가 판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미라와 수지는 더욱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고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마저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은영이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켜보던 동창 중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떤 이는 은영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정말 존경스러워. 너는 이제 우리 모두의 자랑이야. 그 말에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시선은 무릎 꿇은 두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영은 차갑지만 따뜻한 울림을 담아 말했다. 다시는 누군가를 얕보거나 무시하지 마. 그리고 꼭 기억해. 진정한 품격은 남편의 계급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품에서 비롯된다는 걸. 연 회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적은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떨군 채 은영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영은 자신이 과거의 상처를 마침내 정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당당히 정의를 세운 주인공으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연 회장은 여전히 숨죽인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장미라와 오수진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지 못했고 다른 동창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서 계급을 자랑하며 서로를 평가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묵직한 긴장과 성찰만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은 두 사람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거야. 오늘 네가 무릎을 꿇은 건 단순히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증거로 남을 거야. 그 말에 연 회장 곳곳에서 작은 탄식과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구석에 앉아 있던 몇몇 동창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은영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 우리도 너한테 무언가 해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어. 미라와 수진이 그러는 걸 보면서도 아무 말 못하고 외면했던 게 지금도 부끄럽다. 은영은 그들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두려움 때문에 혹은 분위기에 휩쓸려 침묵했을 뿐이라는 것을요. 은영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그땐 우리 모두 어려웠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다들 알 거야. 누군가가 부당하게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다면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그 순간 연 회장 안 공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은영의 말에 공감했고, 어떤 이들은 손뼉을 치며 지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과거의 괴롭힘 고백에서 사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로 확장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영은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나는 해병대에서 많은 걸 배웠어. 계급이 높다고 해서 존경을 받는 게 아니야. 책임과 희생, 그리고 공정함이 있어야만 진짜 존경을 받는 거야. 여러분도 남편의 계급이 아닌 자신의 품격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은 단순히 동창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연 회장 안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드는 울림이었고, 마치 오래된 잘못된 관습을 향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몇몇 부인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고, 다른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중장이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 대장님의 말씀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병대는 나라를 지키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조차 계급이라는 허울로 서로를 무시하고 차별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전우애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연 회장은 다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영은 그 박수 소리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분위기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존경과 신뢰가 그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미라와 수지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울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동이 오늘의 사건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은영은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이제 일어나. 네 잘못을 인정했으니 됐어. 하지만 오늘의 일을 잊지 말고 앞으로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 미라와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은영의 손을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여전히 수치심과 후회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도 보였습니다. 연 회장은 조금씩 평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단순히 추억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태도를 바꾸는 전환점 같은 순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한편에 쌓여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마무리될 즈음, 은영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게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었습니다. 제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 상처를 극복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교훈의 시간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계급이나 조건으로 평가하지 말고 사람 그 자체로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연 회장은 큰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영에게 경의를 표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은영은 확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과거의 정산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는 가을밤의 달빛이 차분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으며 오늘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됐어.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모임은 단순한 동창회로 기억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교훈을 얻었고, 누군가는 과거의 잘못을 직시해야 했으며, 또 누군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은영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동창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정말 존경스럽다. 오늘 네 말을 절대 잊지 않겠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거 은영을 무시하거나 괴롭히던 분위기는 이제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그녀를 존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지연이 다가와 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영가. 오늘 네가 얼마나 큰 용기를 보여줬는지 알아. 네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 여전히 잘못된 기준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야. 넌 진정한 대장이야. 은영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사실 나 혼자였다면 쉽지 않았을 거야. 너처럼 내 편이 되어준 친구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 호텔 로비로 나와 택시를 기다리던 은영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반짝이며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묵혀두었던 응거리가 풀려나가며 가벼운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야.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해병대 내부에서도 은영의 이름이 더 크게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중장과 함께 있던 장교들이 은영을 향한 존경을 공개적으로 표현했고, 그 소문은 빠르게 부대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최 대장님이 동창회 자리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진정한 리더십이었다는 이야기가 돌며, 은영은 단순히 군 내부의 관리자가 아니라 정신적인 지도자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은영은 해병대 본부에서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장성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가 은영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회의 전 그녀에게 다가와 그날 포항 호텔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 조직에도 꼭 필요한 메시지였습니다. 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은영은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날 회의에서는 군 내부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은영은 오랜 경험과 철저한 원칙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했고, 장성들은 그녀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장군은 은영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최 대장, 앞으로 해병대의 인사개혁을 맡아주길 바라오. 당신만큼 공정하고 원칙적인 사람이 없다 생각하오. 은영은 잠시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길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한편 장미라와 오수진은 동창회 이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해병대 부인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은영에게 사과했고 다른 부인들에게도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는 처음엔 의심 섞인 시선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의 태도 변화는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해병대 부인 모임에서는 계급으로 서열을 나누는 분위기가 줄어들었고 서로를 존중하며 돕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갔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모두 초의 대장님 덕분이야. 그녀가 없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남편의 계급으로 서로를 평가하며 살았을 거야. 은영은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과거의 복수를 이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에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은영은 우연히 시장 근처 카페에서 미라와 수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과는 달리 겸손하고 차분한 태도로 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영아, 아니, 초의 대장님, 우리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 것 같아. 정말 고맙고 또 미안해. 은영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그만 잊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야. 그 말에 두 사람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영은 창밖으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내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그날 이후로 은영의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그녀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단단하게 다져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해병대 본부에서 은영의 존재감은 날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관리자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동료 장교들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고 후배 장병들은 그녀를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몇몇 장군들조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은영의 의견을 먼저 묻곤 했습니다. 은영의 리더십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원칙을 지켰지만 동시에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 그 사정을 들어주었고 반대로 누군가가 권력을 남용하면 망설임 없이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동창들 사이에서도 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장미라와 오수진은 예전의 오만한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서서 해병대 부인 모임에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남편의 계급으로 서열을 매기지 않는다. 누구든 서로 존중하며 대한다. 이 제안은 처음엔 낯설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정착해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변화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경쟁 속에서 살았을 거야. 은영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짓누르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은영은 한 대학에서 초청 간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견장의 청중은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는데, 은영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시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떤 학생은 간견이 끝난 뒤 찾아와 말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은 그 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남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은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나는 늘 당신이 강한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것 같아. 은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당신이 늘 내 곁에서 지켜주었기에 가능했어. 창밖에는 가을밤의 달빛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정의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시간은 흘러 은영의 이름은 해병대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도 존경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나온 길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정의와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계급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말라. 진정한 가치는 인품과 노력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상처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은영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세워주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괴롭힘을 당했던 한 여성이 20년 후 당당한 리더로 성장해 정의를 실현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로 인해 변해가는 사람들과 사회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와 희망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